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오전에 속보로 나왔어요. 미 재무부와 페드, 그다음에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된 금액 전액을 보증하고 금융사의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급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인도 그렇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1% 이상 상승이 나와주더니 현재 장중 기준으로 거의 1.8%, 1.9%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부도가 나는 거를 막고 추가적으로 유동성 지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악재가 끝났고 단기적으로 다시 랠리가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된 완전 초창기 이슈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후에 추가적인 뉴스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뉴스가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증시의 흐름은 어디로 향할 수가 있는지, 차트까지 어떤 흐름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제가 차트 분석까지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을 좀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이제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파 껍질 까듯이 까는데 잠깐만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하면서 그 이슈가 이제 올라올 수 있고 채권 부실의 평가 금액이나 추가적인 부실에 대한 요인이 뉴스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미 정부에서 이번에 보증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조그만 중소규모의 은행들이나 다른 은행들의 입장에서 불안해하고 있었거든. 우리도 지금 이거 채권 평가 손실액도 장난 아니고 자칫하다가 이거 뱅크런 나오면은 우리도 바로 파산인데 불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주네? 그러면은 커밍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저희도 지금 좀 불안하거든요. 저희도 한번 도와줄 수 있나요? 저도요 이러면서 잠깐만 너네들 이렇게 다 이러면은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커지면은 생각보다 또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이렉트로 갈 확률은 좀 적겠지만 이런 추가적인 커밍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뉴스가 또 하나 두 개 나오게 되면은 증시는 또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우면서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몇몇 은행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엄청나게 노출이 많이 된 상태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 관련 채권이 엄청나게 부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출을 많이 했던 중소규모의 은행들은 이미 주가가 반토막 또는 30% 이상 폭락을 하면서 그 다음 타자에 대한 이미 시장은 예견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실들도 갑자기 불쑥불쑥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미 정부가 언제까지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잠깐만, 지금 우리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왜? 유동성이 그동안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작년 그렇게 고생한 거 기억 안 나?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유동성을 푼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인플레 자극을 할 수가 있다. 당장 인플레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런 악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과연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반등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악재 끝났다라고 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일은 일어나고 봤는데 뱅크런이 나왔다. 어떤 은행이 커밍아웃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악재가 나오면은 막 하루하루가 되게 스펙타클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우리는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온 초창기 단계니까 보수적인 관점, 잘하는 매매 위주로만 매매 횟수를 줄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전혀 없느냐라고 봤을 때는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막 터진 사건인데 굉장히 빠르게 미 정부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항상 페드도 그렇고 되게 늦게 대응하고 막 이런 상황일 때 괜찮다, 큰 문제 없다 말로만 이렇게 하다가 정말 크게 뭔가 터졌을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수습을 하잖아요. 과거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터지자마자 바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해석하기 나름인 게
또 반면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 원래 미정부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다가 나중에 보통 액션을 취하는데, 야, 이번에 이렇게 바로 액션을 취하네? 그 이면을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은, 야,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인가 보다. 웬만큼 심각한 상황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빠르게 나설 애들이 아니거든. 그걸 본다면은, 야, 좀 있으면 더 큰 거 터지기 전에 적당히 정리하고 빨리 돈 더 빼고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오히려 중소규모의 은행들이나 기타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부동산 쪽에 대출을 많이 한 그런 은행들에서 지금 빠르게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 영향이 시간을 두고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도 우리는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정부가 지원했다는 뉴스 하나로 파티를 열 필요는 없다. 추가적인 악재에 우리는 대비를 하자, 들뜰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요인은 그나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벌써 은행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연준이 급하게 긴축을 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긴축은 당연히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거 봐라, 이렇게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둘씩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상에 있어서 빅스텝 0.5%포인트를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고, 벌써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95% 정도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결의 가능성도 올라오고 있어요. 양파 까듯이 까는데 추가적인 부실이 나오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 오히려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결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뭐 호재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을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거를 뭐 완전히 호재라고만 보진 않아요. 금리 인상의 그 폭을 확 줄인다는 게. 그래서 그만큼 불안하다는 이유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들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계속 핫하게 뉴스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위아래 굉장히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겠죠? 이슈는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돼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가 봐야겠죠. 우리 또 주식쟁이들, 우리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사실 차트에 이미 신호가 나와요. 그죠? 주식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차트에서 어느 정도의 흐름이나 패턴을 좀 만들어 놓고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게 또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정말 쉽게 해결될 거였다면 차트는 추세를 전환하고 양호한 모습이 만들어졌을 거며, 아니다,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차트는 아래 하락을 바라보고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차트 패턴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은 코스피 인버스 차트입니다. 자, 인버스 차트를 왜 보느냐? 인버스 차트가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죠? 그러면은 인버스 차트가 상승할 것 같으면은 안 좋은 거죠? 네, 안 좋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타 개별주들의 차트를 봤을 때 상승 패턴들이 있어요. 그죠? 상승 패턴. 뭐 일반적으로 저점을 올린다던가 고점을 올린다던가 단기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그 구간을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별주 종목 내에서도 상승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나 일반적인 패턴들이 있는데, 그러면 혹시나 인버스 차트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차트의 구간을 봤을 때 오늘 그나마 반등이 나오다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 증시가 오전에는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이 성공하면서 인버스 차트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걸 의미해요. 와, 이제 다행히 오늘 반등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이 차트의 추세를 봤을 때 어때요? 여전히 차트의 추세는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저항 라인인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이미 금요일날 강한 갭으로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우려감이 금요일날 이미 반영이 된 거죠, 어느 정도. 하지만 오늘 미 정부의 급격한 지원에 대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단기 저항대를 돌파한 요 구간 위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주가가. 그죠? 이걸 본다면은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종목이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 그건 뭐죠? 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찔끔 오르고 말고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상승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악재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지 않아, 추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오늘 이렇게 미 정부의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반등은 성공했지만 중요한 요 라인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요 구간에서 놀고 있다. 그리고 강한 저항대인 이런 구간도 돌파하려고 지금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확실한 시그널, 저점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이탈하는 이런 강한 하락이 나오지 않다면은 이 인버스 내에서도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지면서 고점과 저점을 올리는 패턴이 반복되다가 상승으로 슈팅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이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단기적으로 저점을 올려요. 그리고 나서 위아래 변동성을 줍니다. 그죠? 이렇게 줘요. 그리고 또 고점도 올리고 저점도 또 올립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런 흐름이 반복되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 트리거가 더 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인버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단기적으로 완전 박살이 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버스의 요런 초기에 요런 징후들 그리고 당연히 차트만 보면 안 되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악재가 나왔는지,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더 높은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추가적으로 이런 은행 관련한 악재들이나 또는 안 좋은 또 부실, 채권, 부동산 채권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아마 이번 주 내내 다음 주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한숨은 돌렸지만 이 이후에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릴 거예요. 한숨 돌렸는데 잠깐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서 상승할 이유는 또 있나? 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참에 조금 돈을 회수를 하고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팩토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은행이 파산하게 된 계기 중 하나도 테크 기업들의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해서 예금 인출을 많이 하는 과정이 생긴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자금줄이 이제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 인출을 하니까 예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려줄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미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채권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팔고 다시 예금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실현 평가 손익이 추정치지만 700조 원이 넘는다, 800조 원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양파 까듯이 아마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그렇게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인 관점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차트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에서도 확실히 인버스의 차트가 추세가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양호하게 올려준다. 그러면 한번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까지 차트를 보면서 차트의 시그널까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 단기 매매만 잘 하면은 오히려 비교적 안전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도 가는 녀석들은 계속 가고 특히 오전에 또 괜찮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길게 오버나잇 하는 것보다는 오전장 위주로 소수의 종목 몇 개 계획된 매매로 안전하게 큰 욕심 없이 트레이딩 하는 전략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단기 매매는 리스크가 크고 충분히 경험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매는 좀 줄여 나가면서 차분하게 추이를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